그래서 이 녀석에서도 지금 1대 루트 3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잠수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의 넓이에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겠죠? 1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봤더니 0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부터 a까지의 정적분을 구해봤더니 넓이가 되려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값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1대 루트 3이니까 a의 좌표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루트 3. 그렇죠.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저 2대 1이라는 녀석은 이 똑같은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b까지의 fx, dx가 0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니까 이때는 2대 1을 이용해서 b의 값은 얼마인가?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세팅이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안에서 전체 2대 1 그리고 반쪽짜리는 1대 루트 3 두 개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제 이 아이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요 점에서 제가 접선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들의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할 거야. 여기는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는 베타가 될 거고요. 뭐 여기 잡혀는 a, b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풀어야 되는 그 풀이 방법은 얘가 이제 fx였을 때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반지를 구해야 돼. 네. 그렇죠? 구하고 나서 접점 찾고 신발끈. 접점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풀어야 돼? 나눠서 풀어야 돼. 나눠서. 그쵸?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가 여기를 쪼개서 여기와 여기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번거롭다. 번거롭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만큼 여기의 넓이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예요. 맞죠? 맞습니다. 저거는 맞잖아. 그냥 알파라는 점부터 베타라는 점까지 fx, dx인 거 맞잖아. 그쵸? 이걸 왜냐면 그냥 차함수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형성된 사함수다. 그러니까 어차피 넓이를 구할 때는 뭘 쓰시면 돼요? 6분의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저 궁금한 게 네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냥 0인 게 아니라 기울기가 약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 기울기가 어떤 있는 저 함수. 자, 생각해보자. 네. 우리가 이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녀석을 네. 무엇으로 바꿔서 차함수. 차함수로 바꿔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게 되죠. 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건 맞죠? 네. 이때 우리가 이 i를 구하는 공식은 6분의 a 차의 세제곱이죠. 네. 이때 이거 써요 안 써요? 알겠어요. 네, 안 쓰죠. 이 식 그 어디에도 m과 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점 좌표 딱 구하고 얘는 쓸모가 끝난 거야. 아, 그럼 끝나네. 더 이상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하등의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저 교점의 좌표가 딱 뜨는 그 순간 이 둘의 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는 머리 싸매면서 이쪽과 이쪽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6분의 a
요거 A예요. 그리고 차의 세제곱의 절대값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증명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조건 2대 1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진짜 물론 삼각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아랫부분만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를 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걸 10으로 써보면 12분의 a차의 세제곱인데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12분의 공식이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12분의 공식이 2참수 거가 3참수 거가 이거 3참수 거거든요. 12분의 공식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만들어내지 마.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외우기 시작하면 너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해? 2대 1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게 자 2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하긴 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도 무조건 2대 1. 반드시 2대 1이 됩니다. 선생님 왜 2대 1일까요? 자 해볼게요. 접선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이 2대 1이 근데 이거는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연산을 다 보여드렸죠? 네. 또 할 필요는 없겠다. 시간 낭비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버전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지. 사각형 만들었을 때도 2대 1인데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2대 1의 비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점 있죠? 그때가 요 녀석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요 녀석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것까지도 뭐 덤으로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외워야 될 거 6분의 공식 2대 1, 1대 루트 3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이루고 있을 때 2대 1의 비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그래서 우리가 x의 제곱으로 구성된 녀석에 요 간격이 차가 주어지면 요 부분의 넓이는 항상 얼마? 저거. 차가 2예요. 그러면 아, 3분의 차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3분의 A의 차의 세제곱. 세제곱. A가 1. 근데 이런 걸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여기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전체의 길이는 2L이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실제로 6분의 A 차의 세제곱이니까 8L 이렇게 세제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쪼개서 3분의 4AL의 세제곱 뭐 이런 공식도 만들어내는데 멍청한 짓이죠. 이거까지 외울래? 3분의 4AL의 세제곱? 4제곱? 이런 것까지 외울래?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야, 이건 이거고 다 모든 걸 공식화시켜. 이거 그냥 다 외우지. 6분의 A차의 세제곱 반탕하면 되죠. 그죠? 그냥 그 얘기야. 근데 그건 생각해야지. 요거에 주어졌어. 그러면 차가 이제 이거에 2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잘한 것들까지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기억할 건 2대 1, 여기가 2대 1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게 딱 가장 기본적인 세팅. 뭐냐? 가장 기본 세팅이에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12분의 어디 어떤 거? 아까 쌤이 3분의 A라 하셨잖아요. 또 이거 6분의 반절 때렸으면 12분의 아니에요. 6분의 반절에 12분의 다 없어요. 그래서 자, x의 세제곱인데 만약에 여기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조건 얼마 나온다는 거죠? 4요. 4, 무조건 4였죠. 네. 그것과 더불어 쌍을 이루는 녀석이 이차함수에서 여기가 2일 때 여기의 넓이는 3분의 4A. 3분의 4
무조건 3분의 4. 아 A는 3분의 4 A인데 A가 1일 때 너무가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라인은 3분의 2, 3분의 1이 기본 세팅이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긴 해요. 왜냐면 이참수 요 녀석에 이렇게 돼버리면 요 이참수에서는 x제곱 요 버전에서는 여기의 길이가 1,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2대 2의 비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자, 여기가 지금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다루게 되는 내용들의 전부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비율 관계, 그리고 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2대1의 비율 관계, 그리고 아까 사각형에서 2대1의 비율 관계까지만 아시면 이차함수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그냥 연산하는 게 나아요. 이 공식, 그냥 6분의 공식 이용해서 연산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차 함수에도 뭔가가 존재하겠지. 자, 3차 함수의 길을 보자. 뭘로 설명하는 게 깔끔할까?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 안에도 공식이 존재를 해요. 우리 극값의 차 구할 때 이거 극값의 차 어떻게 구했죠? 4분의 이거 3분의 4분인가? 기억이 나. 3대 3분의 1가 맞았나? 3분의 A 알파 마이너스 차의 4제곱. 4제곱 맞죠? 근데 거기서 사용한 3분의 A 차는 여기까지 차예요. 네.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끝과 끝이니까 적분 구간이니까. 자, 비율 관계 쓰면 이 녀석의 넓이는 일단은 12분의 A 차의 4제곱? 4제곱. 자, 12분의 A 차의 4제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6분의하고 12분의 헷갈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2차잖아요. 2, 3은 6. 3차잖아요. 3, 4, 12. 그쵸? 4차면 4, 5, 20.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웃기지만 근데 그게 또 허황된 얘기는 아니야. 왜? 얘가 내려오면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비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비를 가지고 여기에도 비율 관계가 또 존재를 해요. 어떤 비율 관계가 존재를 할까요?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여기다 S를 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자, 3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4래. 그런데 1부터 A까지의 fx, dx를 구해봤더니 0이래. 아. A는 어떻게 하면 이게 0이 나올까요? A는 5? A는 5? 왜? 그 4차 함수에 3대 1을 써서.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원함수로 돌아가 보면 얘는 삼중근이고 얘는 뚫고 가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돼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3대 1의 비를 알고 있어요. 아니, 좀 이쁘다. 저걸 맞춰줘야 돼.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넓이가 지금 우리가 S였는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온 요 S가 있을 거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녀석의 정적분은 이렇게 해서 함수값을 차예요. 근데 이 두 녀석의 정적분도 이렇게 함수값을 차 맞죠? 따라서 요 녀석의 함수값을 차와 요 녀석의 함수값을 차는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의 넓이는 같아지겠죠? 근데 이들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1. 1이었으니까 여기 또한 3대 1의 비를 가지면 넓이가 같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가끔씩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하고 넓이가 같은 건 지금 이 뚫고 나간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쪽에다가 넓이가 같다고 적용을 시키는데 그럼 두 배인데? 여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가지고 하는 거야. 두 배가 아니네. 전혀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2차 함수는 좌우 다 되는데 3차 함수에서는 3대 1이 적용되는 위치는 뚫고 간 쪽이에요. 자, 그래프 보시면 뚫고 간대, 뚫고 간대. 접한대 말고 접한대는 안 돼요. 이거 접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 생각. 이거 3등분이야. 3등분이니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 뚫고 간 지점이 3대 1을 가진 지점.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뚫고 가는 지점. 근데 시험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3대 1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3차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이 S를 구하는 방법은 12분의 A 차이 되죠. 이거 증명은 안 할 거예요. 미적분 변화되는데 내년 증명할지 모르겠는데 다 있어? 자, 그래서 12분의 A 차이 맞다고 알았어. 했어? 봐. 패스로 해. 그냥 해. 자, 패스로 봐. 해. 화이팅. 아니야, 해. 마플만 하고 간다고? 마플만 하고 가. 아니야. 이번 숙제야. 같이 해온다고. 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몇 시니, 얘들아? 12시 49분.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1의 B를 가지는 요거 그리고 12분의 A 차이 대제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차에서는 뭐 그 외의 것들까지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차 함수로 볼게요. 4차 함수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9%. 그러나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거 그대로 갈게요. 4차 함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상중분 버전. 여기하고 헷갈리겠다. 네, 바로 쓸게요. 그냥 4차 함수는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서 이 부분의 넓이 S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2, 3은 6, 3, 4, 12, 다음은 뭐야? 4, 5, 20. 그래서 여기는 20분의 A 차의 4제곱? 5제곱? 5제곱. 4차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 같죠, 이도? 괜찮죠? 되게 쉽죠? 왜냐면 4차에서 넓이 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녀석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 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저 4차는 20분의 A차의 5제곱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30분. 5, 6에 30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거는 알려고 하지 말고 4차 함수에 요거 말고 한 녀석이 더 있어요. 대칭? 대칭도 되고 대칭이 아닌 녀석도 다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서 넓이 구할 만한 위치가 딱 여기잖아요. 그렇죠? 혹은 접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S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30. 그러면 이들은 이게 30. 좀 왜? 좀 다섯 제곱씩 또? 아니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극값의 차 공식할 때 얘는 얼마가 됐었죠? 걔는 그냥 하면 4분의 차의 4제곱입니다. 4분의 차의 4제곱. 4분의 3분의? 3분의 3분? 2분의 아니 그냥 없었나? 없었나? 아니 없었던 게 대칭이었던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 맞아. 야, 또 그걸 또 다 까먹으셨네요. 헤헤. 자, 3차함수. 3분의 아니면 4분인데. 여기 차. 이 녀석은 몇 분의? 이거 몇 분의? 어? 2분의 2분의 차에 A 차의 세제곱. 세제곱. 그럼 3분의 4. 그치. 3분의 4. 이게 차였을 때 얘는 3분의 3분의 A의 A 차의 4제곱. 4제곱. 네. 이게 차였을 때 얘는 A 차의 4제곱. 그렇죠. 네. 분명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숫자는 다르죠. 근데 이 값은 똑같이 4차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녀석들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값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 값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 녀석의 전에 있었던 녀석의 그 값을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5차 함수로 돌아가서 값을 푸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그 값의 차를 구할 때 사용했던 공식에서도 차수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차수도 동일하게 5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노파심에 혹시라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두 점 항상 적분 구간이에요. 두 점의 기준으로 30분의 A차의 5제곱을 하면 이들의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20분의 A차의 5제곱. 근데 4차 함수는 다 5제곱이야. 3차 함수는 전부 다 4제곱이고 2차 함수는 전부 다 3제곱이야. 왜? 이 녀석의 도함수가 3차, 4차, 5차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차수를 의심하지 마. 이 녀석의 원함수의 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2차 함수는 거의 메인이고요. 3차 함수에서는 딱 요 정도 느낌. 공식과 3대1의 관계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4차 함수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이쪽. 그나마. 이건 20분의 A차의 5제곱을 쓰고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수능에서도 거의 한 10몇 년 된 것 같거든요. 이번 나온 게 16년 된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거의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려면 10년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분의 A차의 5제곱 존재는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이 6분의 A차의 세제곱 있죠? 이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 공식 자체가 교과서에 써 있었거든요. 이거랑 교과서에 써 있는 공식이었어요. 6분의랑 12분의. 그래서 교과서에서 6분의 A차의 세제곱은 증명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증명 방법이 그 교과서 버전 증명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질문. 딱히 없죠? 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넓이의 비와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비율 관계 말고요. 그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뭘까요? 자, 하나는 역함수, 하나는 y축을 기준으로 하는 함수인데 뭐 유사해요. 둘이 뭐 구별하는 것도 좀 미안할 정도로. 자, 이것까지만 듣고 지우는 가면 돼.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싶냐면 이런 똑같은 그래프를 주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두 개입니다. 뭐냐?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A부터 B까지 이것부터 만들자.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녀석은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못하죠. 자, 밑에 있는 녀석도 무리함수예요. 똑같은 무리함수에서의 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은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녀석은 2차 함수의 그냥 정적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2차 함수의 식에다가 A에서 B까지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기본 원칙이 X축과 그래프와 A, B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지훈아 정신 차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 녀석들이잖아. 그쵸? 이 녀석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그쵸? 자, 이 녀석의 식을 우리가 루트 x-2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얘도 루트 x-2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주겠지? 그렇죠? 왜냐면 얘는 적분 변수가 x인데 적분 구간은 y 기준으로 준 거니까. 그렇죠? 이 녀석도 적분 구간을 y 기준으로 줬죠? 그래프는 x인데. 그렇죠? 뭐 x 플러스 x 플러스 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를 지금부터 머리를 굴려보자고. 이거 어떻게 구하실까요? 역함수를 돌려서 잠깐만요. 이걸 만들어서 그럼 이 둘은 같은 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저거 있잖아요. 일단 저거 그럼 역함수 돌려요. 저거 그럼 넓이가 저 지금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이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랑 같죠. 그 같죠? 이 아이 역함수 만들어 보면 제곱하시면 y 제곱은 x-2를 이해하면 y 제곱 플러스 2는 x 하면서 역함수 되면 같죠. 네. 여기서 사용하는 AB가 AB로 바뀌었고 AB가 만약에 같은 A 같은 B라면 넓이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 둘은 지금 같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저거 이렇게 그쵸? 사각형에서 사각형 빼고 그다음 정적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식을 써보자. 자,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fx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fa, FB. fb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아이들의 값은 뭐가 될까? FA. FB. 자, 이 녀석이 fx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 값은 FA. 인버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의 a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역함수 A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서는 그냥 대입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역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죠? 예. 자, 이건 아시죠? 여기를 대입하면 a가 나오잖아. 왜? f 프라임 인버스랑 f랑 만나면 샤락 사라지니까. 그래서 a가 남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 역함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아이는 그냥 대입하시면 됐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 넓이요? 사각형에서 한마디로 B, F, B에서 A, F, A를 뺐어. 그럼 지금 여기가 남았잖아. 거기서 이 부분을 뭐 해야 돼?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함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녀석의 역함수인 x제곱 x제곱 플러스 2를 f a부터 f b까지 적분한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파란 녀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걸 계산하려면 마찬가지야. 뭐해서 b f 그리고 a 빼기 a f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남았으니까 요만큼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그래서 빼기 f 에서 f b까지 해서 저식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으로 dx를 진행을 하면 되죠. 저 좀 헷갈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우면 겁나 헷갈리거든요. bfb-afa 마이너스 인티그럴 fa에서 fb까지 저거 외우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버전으로 줬을 때 얘기고 이 버전과 이 버전이 어차피 똑같은 걸 푸는 문제잖아. 그렇죠? 단지 우리가 뭘 사용하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리함수의 정적분은 안 되지만 유리함수, 아니 이차함수의 정적분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요 식을 한번 보자. 우리가 이 녀석을 쓸 때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으로 쓴 거냐면 지금 이 식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얘는 원래 Y 아니야? 그렇지. y였어요.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y를 x랑 바꿨지.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가 y는 루트 x-2에서 양변을 제곱하고 이항시켜서 이게 역함수야. 맞네. 얘가 역함수인데 x하고 y 역할이 바뀌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fy 이게 어색하거든. y제곱 플러스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냥 편하게 x, y 바꿔서 보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였던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뭐 x인 건 당연히 맞겠죠? 왜? 주입하는 대상이 이 녀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지는 값이 내가 이 축을 기준으로 연산할 수 있는 이차 함수냐 아니면 얘를 역함수로 바꿔야만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은 달라지지만 큰 틀은 안 바뀌었어. 그렇죠. 큰 거 작은 거 정적분이거든요.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자,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고 정적. 그 다음에 정적분의 값만 딱 빼면 결국은 나오는 거야. 이 좌표는 너희가 풀어 보시면 되겠죠.